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점검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주요 신문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부가 관련한 정책 기사와 환율 하락 영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시중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시장 투자상품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1면과 23면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증권형 사모펀드와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가계소득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기사 경제면 머릿기사로 실렸습니다. 이는 임금 상승률이 기업소득 증가분보다 낮은 데다 이자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는 소식 금융면에 실렸습니다. 이는 저금리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 IT 모바일면에 실렸습니다. 지난 7일 LG U+를 시작으로 통신사들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지만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전략 제품에 보조금을 붙여 판매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시내 특 1급 호텔 21곳의 예식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일면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그동안 호텔 예식장의 바가지 요금과 끼워 팔기가 사회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등 환율 영향으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 경제면 1면에 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에 머물면서 현대기아차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특히 국내 부품업체와 중소기업은 환율 방어 능력이 약해 부품 수출 성장세가 단번에 꺾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다음 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경영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질 전망이라고 경제면 머릿기사로 담았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표대결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게임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 경제 2면에 실렸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규제 법안 가운데 게임 중독 치유 기금 마련을 위해 게임 회사 매출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마나 도박보다 과하다는 불만이 터져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동아일보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연금저축 관련 법령을 바꾸어 이르면 3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신연금저축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보도 경제 2면에 실렸습니다. 정부는 연금저축 납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낮추고 의무 수령기간은 15년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소득공제 한도는 같기 때문에 받는 혜택 차이는 크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내용이라고 경제 2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